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MBC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그 영장을 봤더니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고, 그 뇌물을 준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었다. 그리고 그 뇌물은 이상직 회사의 전무이사로 영입된 사위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 2천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킬링 포인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엮는 그 논리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그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본 셈이다 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엮는다고? 자, 그러니까 그 사위가 급여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달한 것도 아니고, 사위가 급여를 받는 바람에 문 대통령이 지원하던 돈을 아낄 수 있었다는 거죠. 문이 받은 셈! 셈이야? 야, 디올백이야말로 윤석열이 받은 셈이겠지 마. 검찰이 정적에게만 적용한다는 그 유명한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건의 제3자 뇌물죄에 딸 부부가 받아도 문재인이 받은 셈이야 라는 포괄적 뇌물죄를 접목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제3자 포괄적 뇌물죄라는 소리입니다. 자, 디올백을 받는 김건희 동영상이 나와도 돈봉투 찔러주는 정우택 CCTV가 있어도 뇌물죄는커녕 김영란법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곽상도 50억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50억 받아도 그는 독립된 경제 주체라 곽상도가 받은 게 아니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이 거지 같은 논리에 논리를 붙여서 엮어 내고야만 겁니다. 지금 검찰은 이 억지 논리로 잡겠다는 게 아니라 털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못 잡는다는 것을 압니다. 목표는 일단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 것이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진 또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별건으로 털겠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문다희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이어서 그가 소유 중인 제주 별장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의 측근 윤건영 의원이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7년 전에 있었던 전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수백 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합니다.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뒤집니까?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집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 조사는 기본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입니까?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입니까?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공정입니까? 정치검찰에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상황은 분명히 이전과 다를 겁니다.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따질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겁니다.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경고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결국 그 칼에 스스로 당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꺾여진 지 오래되었고 그 끝이 보입니다. 자, 공동전선이 처지면서 같은 목표가 생긴 느낌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은 멘션을 올리면서 경고했습니다.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합니다.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공동전선이 처진 이 시점에서 지난 영상을 하나 공유드립니다. 올해 6월 이재명 대표는 당원전 행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기 이 댓글 올라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누구 퇴출시켜라 막 이런 얘기 자꾸 나와. 아이, 정해져 있어요. 이름이 나오나요? 뭐 누구 아니 김어준 퇴출시키는데 김어준 퇴출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사람만 있어요. 아니, 순간적으로 댓글 막 올라가는데 제 이름 막 나오는데 저 혹시 저 퇴출? 아니야. 거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아니 뭐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세상에 나하고 다른 걸 다 골라내면요 나중에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나와 다르다 그러면 그 정신병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방송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댓글 쓰는 사람들. 아니 뭐 그거야. 뭐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걸 모니터링할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람 좀 자제하게 요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있으니까 하고
어쨌든 우리 안에 작은 차이 때문에 자꾸 갈라치기 해서 갈등 유발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적 행위예요. 자, 함께 싸워야 할 때 이적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건으로 오늘 전주지검으로 출석한 조국 대표의 조사 전 입장과 조사 후 소회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건 메시지보다 비주얼이 압도했다고 봅니다.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 직관적으로 보여줬다. 고맙습니다. 예, 국법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검찰이 오라 해서 왔습니다. 다들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관련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모니터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능, 무책임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나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한심스러운데 그에 더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일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또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어제 다혜 씨 자택 압수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들어서 이제 3년 차인데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일단 목표를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좀 매우 이건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한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100분의 1만이라도 역량을 투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근본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문 문답 참고인조사 앞에 제가 이제 이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다는 걸 밝히고 그렇지만 또 제가 밝혀야 될 기본적 사실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출석을 한 만큼 이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에 저는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 전 사위분도 제가 알질 못합니다. 그 점을 밝혔고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당시 2017년 8년 이 시점으로 기억나는데 그 시점은 통상적인 당시 청와대 인사 절차 즉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통상적인 인사의 그 기준,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되었다라는 점을 밝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이상직 씨가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죠. 전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되었거나 또는 그 서모 씨의 이스타 항공인가요? 거기에 취업이 거론된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점 외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 외에 대해서는 제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물음표가 거꾸로 새겨진 커피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커피는 전주 지역의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품으로 뒤집어진 물음표를 상표로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검찰에 오기 전에 지역 카페를 가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마침 물음표가 상징인 커피숍을 발견해서 바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 들고 들어갈 커피를 사러 갔는데 마침 거꾸로 된 물음표를 보자 저거다 싶어서 사서 들고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지지율이 23%가 나왔고 거기서 60대가 5%, 70대 이상이 9%나 이탈했습니다. 아마도 의료대란 공포가 핵심 지지층을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잡기 위해서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추석 연휴 동안 공유될 의료 대란의 공포는 문재인 수사의 희열을 넘어서고 말 겁니다. 문재인보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자, 그들은 겁이 많은 동물들입니다. 의료 대란 공포에 대한 그들의 동물적 반응이 어디까지 가버릴지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거치며 나올 그들의 이상 반응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